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뻔질나게 남의 나라 의회에 화상으로 나타나 연설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과 서구에서는 이를 마냥 당연한 것이냐 받아들이고 비판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권리라도 되는데 젤렌스키는 남의 나라 정치권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는 발칸반도의 불가리아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일리아나 이오토바 부통령은 최근에 구성된 의회 개회식에서 젤렌스키가 연설을 하겠다고 하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의 연설은 입법부의 정상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오토바는 나라가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젤렌스키가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젤렌스키를 의회에 불러 연설을 시키자는 발상은 불가리아 내부 정치 투쟁의 일부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오토바 부통령은 10월 19일로 예정된 의회 개회식에 공연히 젤렌스키를 화상으로 불러 정쟁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뿐 아니라 주 소피아 러시아 대사를 같은 세션에 부르자는 아이디어도 나오는데 누구를 부르든 불가리아 내정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구와 러시아 간 갈등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다 쓸데없다는 게 이오토바 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오토바 부통령은 젤렌스키를 불렀다가 괜한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젤렌스키가 초청될 경우 불가리아 의원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젤렌스키는 영국, 미국, 폴란드, 독일, EU 의회를 상대로 무기와 돈을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남미 무역 블록인 메르코수르에서는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또 지난 6월 55개국이 참가하는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가까스로 화상 연설을 했지만 회의장에 참석한 나라는 4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서구 국가만 봐서 그렇지 세계 절대 다수의 국가는 젤렌스키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는 한국 국회에서도 화상으로 연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여러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그의 요구를 청취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회에서도 뭘 맡겨 놓기라도 한 듯 이것저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무기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그의 연설을 국회의원들이 건성으로 듣고 앉아서 모바일폰을 만지작거린다고 일각에서는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뭐라고 그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다고 질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는 별 상관도 없는 남의 나라입니다. 4대 근성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발휘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대로 무기를 주라면서 핏대를 올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국제관계를 아는지 외교를 애들 장난 정도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해대는 이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서운 애들입니다. 스페이스X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 지원을 더 이상 공짜로 해줄 수 없다고 밝히자 그를 미로토보리츠 살생부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베풀면 끝까지 베풀어야지 중간에 멈췄으니 죽음을 각오하라는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데는 젤렌스키 집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로토보리츠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름은 토요일에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도 거물이라 다소 부담스러웠는지 올렸다가 급히 지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미로토보리츠에 올랐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역시 살생부에 오른 독립언론인 에바 바틀렛이 사실이라고 일론 머스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327명까지 올라있는 미로토보리츠에 당신도 올라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로토보리츠는 우크라이나 밑보면 올라가는 예비 살해 명단입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서거하자 그의 사진과 이름도 여기에 올리고 빨간색 사선을 그었습니다. 또 차량 폭탄 테러로 숨진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도 여기에 올랐습니다. 미로토보리츠에는 우크라이나 진실을 보도하는 서구의 여러 독립 언론인들도 올라 있습니다.
또 서방의 군사 개입에 반대하면서 키예프에 러시아와 평화를 맺으라고 촉구했던 핑크 플로이드의 창설자 로저 워터스도 우크라이나 살생부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일원이 된 루간스크 공화국의 돈바스 국립이공대가 개교 65주년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대학은 철광과 석탄 자원이 풍부한 지역 조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저마다 졸업 후 전공을 살려 고향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예프 정권의 폭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오나치의 폭격을 받았던 돈바스의 여러 학교, 유치원, 양로원, 병원 등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바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창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의 진실을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자유시민들은 돈바스 주민을 적극 응원하면서 기부 행렬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 인도네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러시아와 돈바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처럼 거짓 뉴스에 세뇌돼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짜뉴스의 본산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 대부분의 나라 국민들도 이제 뒤늦게나마 현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연일 군중들이 거리로 나서 반나토, 반전 시위와 함께 EU에서 탈퇴하자는 브렉시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이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무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민심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느냐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퍼줘야 한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태리도 프랑스와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전쟁 반대, 나토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의 전쟁에 왜 휘말려 이 고생을 하느냐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 돕는 게 정이고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니 망하게 해야 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유럽은 극소수의 정치인 말고는 거의 깨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